안녕하세요. 담임 용마루쌤입니다. 2026학년도 중학교 무시험 입학 업무 관리 규정 관련한 설명회를 학부모님께 해드리고자 합니다. 본 자료는 경기도 포천교육지원청 학생 배치관제 팀에서 제작해서 각 학교로 내려주는 자료고요. 이 자료를 토대로 학부모님께 학생들의 중학교 입학 및 배정과 관련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나중에 이제 아이들이 중학교 배정 업무가 시작이 되었을 때 참고 자료로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이 학부모님께 말씀드릴 부분은 2026학년도 중학군 관련된 내용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에 어떻게 배정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안내를 드리고요. 절차적인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잘 들으시고 이제 일정에 맞춰서 그렇게 움직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6학년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교 일람표입니다. 본 내용은 이제 관리 규정 그 페이지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제 송우중학군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우리 포천은 이제 송우중학군만 중학교 보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송우중학군의 경우에는 이제 학생들이 뽑기를 통해서 이제 중학교를 가게 되는데요. 시험은 별도로 보지 않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이 4개 학교에 학생들이 이제 배치가 되게 되는데 해당되는 초등학교는 보시는 바와 같고요. 우리 학교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송우중학군으로 우리 아이를 보내고 싶다고 하시면 중학교 이제 그 배치되기 전까지 배정 받기 전까지 송우리로 이사를 가야 됩니다. 하고 이제 뭐 관련된 서류를 낼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뒤에서 또 말씀드릴게요. 네, 따라서 지금 우리 학교와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송우중학군으로 우리 아이를 보내겠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꼭 담임교사에게 개별적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학교에 관련된 내용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이동중학구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포천 노곡초 보이시죠? 네, 포천 노곡초를 졸업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동중학교로 배정받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포천 노곡초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은 무조건 이동중학교로 자동으로 배정되게 됩니다. 하나의 학교이기 때문에 별도의 추첨이나 이런 절차 없이 바로 배치가 되겠습니다. 중학교 배정하는 원칙입니다. 출신 초등학교가 속한 중학군 구에 있는 중학교에 배정이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선생님, 저희 아이가 일동면에 살고 있는데 그럼 일동중학교 갈 수 있지 않나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안 됩니다. 네, 출신 초등학교가 포천 노곡초등학교이기 때문에 포천 노곡초등학교에 해당하는 이동중학교로 배정을 받게 되고요. 여기 써 있습니다. 거주지 기준이 아니다라는 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해서 이렇게 작성이 되게 되고 우리는 송우중학군이 아닌 9개 중학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동중학교에 자동으로 배정이 되겠습니다. 원서 작성 기간을 꼭 확인해 주세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원서 작성 기간 및 접수 기간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 아이들은 10월 20일부터 10월 24일까지 배정 원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기간에 반드시 작성한 다음에 포천교육청으로 접수하게 되는데요.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이 기간 안에 접수해야 됩니다. 교육청으로. 그래서 이 접수 과정은 우리 학교에서 제가 직접 가서 아이들 원서들 접수를 시킬 예정이고요. 이 기간에 반드시 접수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원서 작성 기간에는 반드시 학생들이 결석하지 않고 학교에 출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주에 통째로 어디 여행을 간다거나 학교에 결석을 하게 되면은 꼭 담임교사에게 미리 알려주셔야 됩니다. 이 기간에 반드시 원서가 작성되고 제출되어야 합니다. 네, 송우중학군의 경우에는 이렇게 추첨을 해서 학생들이 중학교를 배정받게 됩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송우중학군에 있는 학교로 아이를 보낼 예정이시면 이 부분은 따로 해당되는 학부모님께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서 조정도 송우중학군에 있는 아이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저희는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다. 컴퓨터 추첨 방법도 마찬가지 이 부분도 송우중학군에 있는 학생들이 추첨할 때 이렇게 해당되는 내용이라서 이 부분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정 대상자라는 그 기준이 있는데요. 이걸 좀 안내를 드릴게요. 첫 번째, 교육 지원 대상자입니다. 경기 북부 보훈지청에서 매년 공문을 내려줍니다. 어떤 공문이냐? 교육 지원 대상자의 공문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국가 유공자의 후손, 자녀 이런 분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천교육청에서 대상자를 확인한 다음에 해당 학교에 통보함으로 공문을 통해서 이 명단이 내려오지 않는다면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 부분도 간혹가다 문의가 있는데요. 공문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대상자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임의로 작성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해당이 되면은 꼭 담임과 팩트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네, 이런 그 우선 배정 대상자 전형이 있고요. 저희 아이들은 솔직히 다 이동중학교로 이제 가게 되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특수교육 대상자입니다.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아서 이 학생은 특수교육 대상자입니다 라고 해서 특수교육 대상자로 지정받은 학생이 아닌 이상은 여기도 마찬가지 해당되지 않고요. 체육 특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 저희 아이 체육 잘하는데요 해서 체육 특기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은 체육 예능 특기자 선발위원회라고 교육청에 따로 위원회가 구성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학교에 이렇게 통보되기 때문에 체육을 단순히 잘한다고 우선 배정 대상자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의 경우에는 마찬가지 우선 배정을 받을 수 있고요. 학교폭력 관련해서 가피해자의 경우에는 이런 내용에 따라서 이제 재배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학 조치된 가피해 학생끼리 서로 같은 학교에 묶이지 않도록 하는 이런 제도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같이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 다자녀 가구라고 되어 있어요. 다자녀 가구는 이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직상, 즉 바로 위의 형제자매, 바로 위입니다. 바로 위의 형제자매가 재학 중인 학교로 갈 때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의 형이 중2인데 이동중을 다니고 있어요. 우리 아이를 이동중으로 보내고 싶어요. 그러면 그럴 때 우선 배정 대상자 다자녀 가구 전형으로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솔직히 이 부분도요. 송우중학군이 해당이 안 된다면 크게 이득을 볼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안내만 드리는 사항이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여기 주의사항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자녀 중 첫째는 적용되지 않고 둘째 자녀부터 적용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뒤에 가서 좀 더 예시로 말씀드려 볼게요. 그리고 교직원 자녀도 해당이 되는데 아빠 또는 엄마가 송우중학군 중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자녀에 해당이 되면 마찬가지 이 부분도 우선 배정 대상자에 해당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솔직히 우리 학교 학생 아이들은 크게 이 우선 배정 대상에 수혜를 입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자녀 가구의 샘플입니다. 예시입니다. 다자녀 가구 전형에 해당이 안 되는 사례들이 2개가 나와 있는데요. 2026년 1월 1일 기준, 즉 우리 아이들이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중학교 1학년이 되는 날짜죠. 이 기준으로 해서 둘째 자녀가 고등학생이 되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바로 직상 형제자매, 즉 위의 형제자매가 재학 중인 중학교가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 이 아래 사례도 이제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부터는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배정원서 2관입니다. 원서 접수를 이 기간에 하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었죠. 이 기간 후에 전출입 학생이 발생할 경우에는 배정원서를 2관해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배정원서를 접수를 시켰어요. 이동중학교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보냈는데 이제 아이들이 졸업하는 날짜가 12월 31일이죠. 그 사이 기간에 혹시라도
전출을 나가게 되거나 혹은 우리 학교로 전입을 오게 될 경우에는 배정원서를 이관해야 됩니다. 옮겨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학교에서 졸업하기 전에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될 경우에 반드시 이관을 요청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이제 학생 및 학부모님이 계시면 꼭 담임교사에게 미리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교육청에 안내해서 이관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해서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제출해야 되는 서류도 이렇게 많습니다. 네,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만 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재배정 방법입니다. 자, 이 부분은 잘 들어주세요. 재배정이죠. 그럼 배정을 다시 한다는 뜻이에요. 자, 이건 어디에 해당이 되냐? 우리 아이들이 이제 원배정, 그러니까 그 배정 원서가 접수가 됐고 우리 아이들은 이동중학교로 자동 배치된다고 했죠. 그러면 2026년 1월 2일 이후에 거주지가 변경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거주지가 변경될 경우에는 재배정 접수 기간에 학부모님께서 직접 재배정을 접수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접수 기간이 지금 1월 19일부터 1월 22일로 돼 있죠. 이거는 포천교육청의 재배정 기간이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의정부나 혹은 양주, 네, 이런 타 지역으로 이제 전출을 갈 학생이 있다 그러면 이 동두천 양주교육지원청의 재배정 접수 기간을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재배정을 해야 되는 학생, 즉 2026년 1월 2일부터 2026년 3월 1일 전까지 이 겨울방학 기간에 우리 집은 이사 갑니다 라고 하는 학부모님께서는 이 겨울방학 기간에 반드시 담임에게 연락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로 이사 갈 예정이에요 라고 하시면은 제가 그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할 거거든요. 그 교육지원청의 재배정 접수 기간을 확인해서 안내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기간에 그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을 내야 돼요. 그 해당 교육지원청에 직접 가서. 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재배정을 해야 돼요. 우리 아이가 2026년 1월 2일부터 3월 1일 사이에 이사를 가야 돼요. 양주로 이사 갑니다. 그러면 그 동두천 양주교육지원청에서 이야기하는 재배정 기간에 직접 학부모님께서 서류들을 구비하셔가지고 가서 제출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네. 그래서 제출 서류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서류들은 마찬가지로 교육지원청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일부는. 근데 거의 대부분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려보면 일단은 배정 통지를 받게 돼요. 이동중학교로요. 그런 다음에 그 이동중학교로 받은 그 배정 통지를 포기해야 되겠죠? 이사를 가야 되니까. 그래서 배정 통지서를 받은 다음에 이동중 이렇게 찍혀서 나올 텐데 이동중학교에 가셔가지고 배정 포기서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저 이 학교 다니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의사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정 통지서를 받게 되면 그 이후에 배정 포기서를 이동중학교에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럼 배정 포기가 됐죠. 그러면 이제 해당 교육지원청에 재배정 원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직접 학부모님께서 직접 접수를 해주셔야 돼요. 이 부분은 담임이 대신 해줄 수가 없습니다. 네, 규정상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재배정 원서를 작성하셔가지고 작성한 다음에 제출해 주시고 신거주지, 예를 들어 양주다 그러면 양주시 무슨 동 어디로 이사간 그 지역에 주민등록등본 원본이 있을 거예요. 그걸 발급받으셔가지고 이거 한부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사가는 곳이 송우리 등 포천 관내 지역입니다 라고 할 경우에는 거주 확인 서류라는 양식이 별도로 있어요. 혹시 여기에 해당되시면은 알려주세요. 예, 이건 따로 또 가져가셔야 되니까. 그래서 거주 확인 서류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제출을 하게 됩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재배정은 아주 중요하거든요.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저랑 꼭 별도로 이야기 나누시고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배정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사를 가야 돼서 재배정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아까 언급드렸던 내용 중에 학교폭력 관련된 것도 있어요.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재배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해 학생과 똑같은 중학교에 가지 않도록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재배정 조치를 해서 분리배정을 원하는 피해 학생은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전학조치 처분 미만의 사건들만 다루게 됩니다. 해당되는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눈으로 확인해 주시고요. 우리 학생들 중에서는 해당되는 학생들은 없습니다. 주의사항입니다. 저희가 이제 10월 달에 배정 프로그램이라는 그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아이들 이제 서류들을 넣게 돼요. 여기서 부모님께서 꼭 확인해 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름. 당연하죠. 이름이 오탈자가 있으면 절대 안 돼요. 학교명 포천 노곡초등학교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주소, 현재 거주지 주소가 제대로 적혀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연락이 닿는 전화번호를 적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휴대폰 전화번호를 적어 주세요. 휴대폰 전화번호. 이 휴대폰 전화번호도 부모님의 휴대폰 전화번호를 입력해서 제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원서 작성 시에요. 자, 그 다음에 출력을 하게 되는데 연필이나 볼펜 등의 수정 흔적이 있을 경우에는 접수가 안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해서 다시 써야 되는 학생들 여러 봤거든요, 예전에. 그래서 반드시 그 배정 원서에는 절대 수정한 흔적 자국이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엄청 꼼꼼하게 보기 때문에 틀리게 되면 반드시 담임에게 요청하셔서 다시 출력해야 됩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서명을 해야 되는데 배정원서에 학생들은 볼펜으로 해야 되고요. 연필 안 됩니다. 학부모님께서는 도장으로 날인해 주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서명만 하게 되면 학생이 자기가 내요. 근데 제대로 써서 내면 다행이겠지만 누가 봐도 그 사인해 놓은 그 티가 학생이 한 것처럼 이게 티가 나거든요. 결국엔 어른이 한 게 아니면요. 그래서 서명으로 하지 않고요. 몇 년 전부터 학부모님의 그 확인란에는 도장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좀 수고스러우시더라도 학부모님께서는 도장 날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선 배정자 이런 건 해당이 안 되니까 넘어가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희가 재배정하게 될 때는 재배정 신청 시 배정 통지서를 해당 학교에 이제 다시 내고 그 다음에 배정 포기서를 내야 되는데 이때 직인도 필요합니다. 이런 서류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또 나중에 재배정 기간 되면은 해당되는 학생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안내해드리고 해당 학부모님께도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일정입니다. 이 일정에 따라서 이제 중학교 업무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주요 날짜들은 좀 기억해 주세요. 지금 이제 학부모 설명회 하고 있고요.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원서 교부 및 원서 작성을 하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 2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원서를 접수하게 됩니다. 포천교육청으로요. 이 기간엔 반드시 모든 학생의 배정 원서가 접수되어야 합니다. 네, 나머지 내용들은 우리랑 해당이 없고요. 쭉 넘어가서 이제 저희 아이들은 이제 2026년 1월 2일날 입학 배정 결과가 발표됩니다. 배정 통지서가 나오는 날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12월 31일날 방학을 하죠. 1월 1일 하루 쉬었다가 1월 2일날 학교에 나와야 됩니다, 아이들이. 근데 이제 이날은 이제 배정 통지서를 받으러 나오는 날이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아이를 데리고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개별적으로 와서 이제 배정 통지서를 받아가야 되고요. 배정 통지서는 규정에 따라서 우편이나 이런 걸로 드릴 수가 없어요. 인편도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정말 죄송하지만 1월 2일 날 시간 되실 때 학교에 나와서 담임에게 배정 통지서를 꼭 받아가 주세요. 학생을 보내주시던지 학부모님께서 대신 받아가 주셔도 됩니다. 인편으로만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배정 통지서를 받게 된 다음에 이 기간에 재배정 원서를 접수를 하게 되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포천 지역이 아니라 다른 지역이면 그 해당 교육지원청의 재배정 원서 접수 기간을 확인해서
그 기간에 재배정 원서들을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안내해 드렸습니다. 네,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담임에게 전화나 문자 언제든지 주시고요.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다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아이들 이제 중학교를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벌써 이거를 학부모님께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그동안 이제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들도 있고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저와 같이 함께 해주신 시간들도 많이 있는데요. 마지막까지 우리 아이들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고요. 중학교 입학 배정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